청취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있잖아요. 이걸 한 5년 정도 늦추면 매달 받는 돈이 최대 36%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같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다고 해도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노후소득이 이게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바로 이 국민연금, 그중에서도 우리의 은퇴 후 삶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령연금에 대해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에 담긴 정보들을 청취자 여러분의 그 실질적인 노후 준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네. 국민연금 제도가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요. 기본적인 원리하고 몇 가지 핵심 활용법만 알아두셔도 미래 설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정보를 막 나열하기보다는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국민연금이 이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일종의 노후 대비 보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젊었을 때 소득 일부를 꾸준히 내고 나이가 들어서 경제 활동이 좀 어려워졌을 때 국가로부터 매달 연금 형태로 이렇게 돌려받는 제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게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 안전망이요? 네,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노후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함께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젊은 세대가 낸 보험료가 현재 노인 세대의 연금 재원이 되고 또 지금의 젊은 세대는 나중에 미래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연금을 받게 되는 세대 간의 약속이자 연대의 원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연대. 특히 한국처럼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엄청 빠르죠.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공적연금의 역할하고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자료에서도 이 사회적 연대와 안정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노후를 준비한다. 그런 개념이군요. 근데 국민연금 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자료 보니까 크게 4가지로 나뉘던데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또 많은 분께 해당되는 것이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룰 노령연금이고요. 네. 그 외에도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아, 장애연금. 네. 그리고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유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이혼 시에 배우자의 가입 기간을 나누어 갖는 분할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이 지급 사유나 조건은 다 다르지만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죠. 4가지나 되네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그럼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은퇴 후에 받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노령연금,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노령연금은 구체적으로 누가 그리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료를 보면 핵심 조건이 2가지가 딱 명시되어 있어요. 첫째는 최소 가입 기간, 그러니까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네, 정확히는 120개월 이상입니다. 아, 120개월? 네. 이 10년이라는 최소 기간을 채우는 것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자격 요건이죠. 만약에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된다, 10년 미만이라면 그동안 낸 보험료의 이자를 더해서 반환 일시금 형태로 돌려받거나 네. 혹은 임의계속 가입 같은 제도를 통해서 10년을 채워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10년이라는 기준이 중요하네요. 그리고 2번째 조건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그러니까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는 만 63세인데 이게 점차 늦춰져서 앞으로는 만 65세가 된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네. 이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이라는 게 단순히 몇 살부터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아, 생년월일 따라 다르군요.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따르면 1953년생부터 56년생까지는 만 61세,
57년생부터 60년생까지는 만 62세, 뭐 이런 식으로 점차 늦춰져서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최종적으로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와, 이게 꽤 복잡하네요. 그렇죠. 따라서 본인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수급 개시 연령을 꼭 확인하고 이걸 바탕으로 은퇴 계획이나 노후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냥 막연히 60세, 65세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확한 내 수급 시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건 정말 꼭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네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 그래서 나는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가? 이 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료를 보면 핵심 요인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보험료를 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냈는지. 네, 그렇죠. 자료에 간단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냈으면 월 약 40만 원. 같은 20년이라도 매달 20만 원씩 냈으면 월 80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입 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 총액이 클수록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이 원칙은 명확해 보입니다. 네. 그 두 가지, 즉 가입 기간하고 가입 기간 중에 평균 소득월액, 다시 말해 납부한 보험료 수준이죠. 이게 연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이 두 요소의 영향력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가입 기간의 중요성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가입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액수보다는 기간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아서 많은 보험료를 내면 연금액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죠. 네, 그렇죠. 하지만 실제 연금액 산정 방식을 자세히 보면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 연금액이 증가하는 폭이 상당히 큽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소득이 굉장히 높아서 최고 보험료를 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을 겨우 넘긴 사람보다는 소득은 뭐 평균 수준이었지만 3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의 연금액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와, 그건 의외인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짧은 기간에 많이 내는 것보다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노후에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주는 구조입니다. 마라톤이요. 네. 연금액 계산에는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도 반영되거든요. 이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 평균 소득 부분이 연금액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커지게 됩니다. 아, 단순히 낸 돈 이콜 받는 돈의 비례 관계가 아니고 꾸준함에 대한 가중치가 상당히 크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노후에 받는 연금을 더 늘리거나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크게 세 가지 유용한 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의 가입입니다. 임의 가입? 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 가입 대상인데요. 근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같은 분들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 자발적으로요? 그렇죠. 특히 과거의 경력 단절 같은 걸로 가입 기간이 좀 부족해서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최소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미 10년을 채웠더라도 더 긴 가입 기간을 통해서 연금액 자체를 늘리고 싶을 때도 활용할 수 있고요. 소득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이거 좋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추후납부, 흔히 추납이라고 부르는 제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추후 납부, 줄여서 추납이라고 많이 하죠. 이건 과거의 실직이나 사업 중단 아니면 건강 문제 같은 걸로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이걸 납부 예외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기간이나 아니면 보험료를 미납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거나 아니면 나눠서 내서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아, 예전에 못 낸 기간을 살릴 수 있다. 네. 이것 역시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거나 아니면 총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액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도 잘 활용하면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혹시 주의할 점 같은 건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추납은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냈어야 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쵸. 현재 가치로 내야 하니까. 네. 또 추납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최대 10년 미만으로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국민연금공단에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돈이 필요하다는 부담은 있지만 가입 기간을 늘리는 효과는 확실하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옵션입니다. 그렇군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분명 매력적인 제도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바로 그 제도. 연기연금.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도 바로 받지 않고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을 더 많이 준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네, 연기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이요? 네, 연기를 신청하면 1년을 연기할 때마다 원래 받을 연금액의 7.2%가 가산됩니다. 1년에 7.2%요? 네, 돼서 만약 최대인 5년을 연기하면 5년 곱하기 7.2%에서 총 36%가 증액된 연금액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와, 1년에 7.2%? 최대 36% 증액이라니.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7.2% 복리 효과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주목할 점은 그 증액률입니다. 연 7.2%라는 수치는 현재 시중은행 예금 금리나 다른 금융상품 기대 수익률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훨씬 높죠. 게다가 한 번 증액된 금액은 평생 동안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노후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 연기연금은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년 연기를 신청해서 70세부터 받는다. 그러면 매달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되는 셈이니까요. 와, 36만 원 차이면 정말 크네요. 아유, 그럼 이건 무조건 연기하는 게 이득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 또 그런가요? 네. 연기연금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 네. 본인의 기대 여명이 평균보다 짧다고 예상된다면 연기하는 것보다 제때 받기 시작하는 것이 총 수령액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둘째는 당장의 현금 흐름입니다. 은퇴 후에 다른 소득원이 부족해서 당장 연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기하기보다는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제때 수령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죠. 네,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셋째는 물가 상승률인데요. 연금액 자체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되긴 하지만 7.2%의 증액률이 미래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항상 넘어선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야 하고. 네. 그래서 개인의 건강, 경제 상황, 은퇴 후 계획, 다른 연금이나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기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고 연기 중에는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아, 한번 결정하면 못 바꾸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7.2%라는 숫자에만 딱 꽂힐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임의 가입, 추납, 연기연금. 아, 이 세 가지 제도는 정말 잘 알아두면 노후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제도 활용이나 꾸준함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신 김 어르신이라는 분은 현재 매달 약 9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반면에 가입기간 10년을 겨우 채우고 납부를 중단하신 다른 분은 매달 25만 원 정도를 받으셔서 뭐 생활에 보탬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이 사례가 국민연금의 핵심 가치인 장기성과 꾸준함이 실제 노후 생활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90만 원과 25만 원은 차이가 너무 크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해지하거나 방치하기보다는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서 잠시 납부를 미루고 형편이 나아졌을 때 다시 납부를 재개하거나 아니면 아까 설명드린 추후 납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단기적인 부담 때문에 장기적인 노후 안전판을 포기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김 어르신의 사례는
바로 그 꾸준함의 결실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단순히 내가 낸 돈을 나중에 이자 붙여서 돌려받는 개인저축하고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자료에서도 연대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 재분배요? 이 함께 반영됩니다. 아, 전체 평균이요? 네, 이 전체 평균 소득월액이라는 요소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던 가입자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 대비 더 높은 비율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하. 반대로 소득이 매우 높았던 가입자는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죠. 네. 즉,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사회보험적 성격, 즉 연대성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아.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노후 위험을 함께 분담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그런 사회적 약속이 담겨있는 제도인 셈이죠.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연대가 결합된 좀 독특하고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 그런 구조였군요. 단순히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평균 소득이 반영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개인의 노후 준비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특히 노령연금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좀 짚어보자면 첫째는 역시 꾸준함인 것 같아요.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액이 많을수록 특히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연금액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늘 자세히 알아본 연기연금 제도죠.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1년에 7.2%씩 최대 36%까지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신의 건강 상태나 경제 상황을 잘 고려해서 활용한다면 노후 소득을 상당히 늘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라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매달 빠져나가는 돈, 세금처럼 생각하실 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가장 기본적인 안전판 중 하나입니다. 네, 안전판. 오늘 나눈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같은 걸 통해서 본인의 예상 연금액, 총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바로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오늘 이야기 나눈 임의 가입, 추후 납부, 연기연금 같은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 가입 기간은 충분한가?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겨나간다면 분명 훨씬 든든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의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살펴본 국민연금이라는 이 든든한 기초 위에 청취자 여러분 각자는 어떤 추가적인 노후 대비 전략을 쌓아 올려야 할까요? 그게 또 다른 연금 상품일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자산 관리나 아니면 지속적인 소득 활동 계획일 수도 있겠죠. 정답은 없겠지만 각자의 삶과 목표에 맞춰서 자신만의 노후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